안녕하세요. 초등영어TV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중2, 3 학생인데 고등영어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요즘 73문장 시리즈 영상 업로드하고 집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은 못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도 반갑죠.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아이들이 중2, 3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중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중학교 3학년,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없이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문법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는 모의고사에서 내신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순수하게 영어 실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내신은 학습법이나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모의고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29번 어법 문제 푸는 거예요.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이 뭐가 다를까? 이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중학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개별 문법 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반면에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 두 가지인데 접속사, 관계사 문제. 접속사를 물어보고 관계사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인지 관계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게 동사, 준동사 문제입니다. 동사 물어보고 준동사를 물어보고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니 아니면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니, 그리고 동사라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니? 뭐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일치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죠. 준동사라면 보통은 ing 준동사니 ed 준동사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겠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중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중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중학교에서는 개별 문법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지만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이렇게 서로 비슷한 문제, 비슷한 문법 속성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잘 나오는 게 수일치와 품사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문제로 이렇게 다 이제 자세한 것들이 몇 개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위에 나오는 이 두 가지부터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접속사, 관계사 구분하는 거, 동사, 준동사 구분하는 거. 뭐니 해도 이거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어법 기출문제 정리한 문제집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2학년 수준에서 수능 단계에서 어법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기출문제 모아놓은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생 되었을 때 어법 문제를 포기한 학생들 많습니다. 뭐 이제 45개 문제 중에 한 문제 풀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뭐 통째로 암기하지 뭐, 이런 학생들 있는데 절대로 3등급 이상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1, 2등급을 노린 학생들은 이 어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어법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것도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독하는 겁니다. 정독하면서 문장 수집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정독이라는 건 지문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수집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해석 안 되는 건 시험에 나왔을 때도 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 어휘 문제인 경우, 단어만 찾으면 해석이 되는 경우, 또는 단어를 찾고 해설지를 확인했을 때 또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이 된다면 그거는 굳이 수집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어도 사전 찾아보고 해설지를 봤는데도 해석이 안 된다면 그건 문장 구조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학생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문장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또 해둬야 되겠죠. 저는 학생들한테 한 페이지에 한 문장만 쓰라고 합니다. 그 뒤에다가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문법적인 성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 밑에 쭉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또는 뭐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서 해결한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까지를 잘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정리되고 나면 그게 그 학생의 보물이에요, 보물.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럼 2단계까지 끝난 거예요. 3단계는 전략적 독해인데 문제풀이입니다. 자, 전략적 독해가 무슨 얘기냐? 2단계는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입니다. 자, 정독을 할 때는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순서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에 들어가서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지문을 3등분 합니다. 보통 한 개 지문이 8개에서 12개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걸 3등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3, 4문장 왔다 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하, 상, 중 순서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중요 문장이 주제가 하단에 나온다. 그건 미괄식 구성이죠. 상단에 나온다. 두괄식. 중간에 나온다. 중괄식인데 중괄식 구성은 드물어요. 그런데 간혹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 중간에 지문 중간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단에 나와요. 대부분은 하단에.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 하단 3문장을 읽었을 때 보통 해결이 많이 되는 게 주제, 요지, 제목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금방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일치, 불일치 문제가 극단적인 경우예요. 선택지가 1, 2, 3, 4, 5가 있는데 선택지 5번이 하단 2, 3문장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4번에 해당되는 건 하단 2, 3문장에 나왔던 그 바로 위에 4번에 나온 선택지 4번에 해당되는 문장이 나와요. 운이 좋으면 10초 만에 한 문장 풉니다. 자, 모의고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4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려요. 1분 왔다 갔다 하면 4문제 다 풉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답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은 당연히 맞추는 건데 왜냐하면 일치, 불일치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거든요. 정답은 누구나 맞추는 건데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해석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장문 독해입니다. 43번에서 45번 나오는데 말 그대로 장문이에요. 긴 지문 하나에 문제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45번의 선택지 5개를 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44번 지칭, 43번 순서, 45번 다시 돌아와서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법을 공부한 다음에 독해 실력 키우는 거죠. 내가 독해가 안 되는 문장까지 수집해서 끝내는 거고 마지막 단계가 실제로 문제 풀이인데 이걸 순서대로 접근해야 돼요. 야,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고등학교 미리 이제 선행하는데 말이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었대. 그런데 수업하는 내용을 봤더니 독해를 하면서 문제도 풀고 있고 중간중간 문법, 어법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막 이 3가지가 뒤섞여 있는 수업을 한다면 그 수업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반드시 이 순서로 접근해야 돼요. 그냥 기출문제집 한 권 들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독해 대주고 문제도 풀고 막 이거 중구난방으로 가르친다. 그 학원 미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 학원 미래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쪼개서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준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중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생 얘기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중학생일 때도 고등학교를 위한 학습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학습법이 왜 필요하냐? 중학교 내신에서 85점 이상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학습법이 없어요. 그냥 문법 준비하고 기출문제 좀 풀고 본문 독해 좀 해보고 그리고 그냥 문제 풉니다. 내신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특별한 공부 방법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냐면 본문의 분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다가 더해서 모의고사 지문이 내신에 나와요.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범위는 중학교 3학년 1년치 시험 범위와 맞먹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문의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그 난이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분량 자체가 4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학습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특별한 학습 방법이 바로 요약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지문을 한글 2문장으로 요약을, 2줄로 요약을 해보세요. 2줄로. 자, 모의고사 지문에 25개 지문이 나오죠. 그죠? 18번부터 45번까지가 총 지문의 개수가 25개입니다. 왜냐면 41번, 42번이 한 개 지문이고 43번에서 45번이 한 개 지문이기 때문에 총 지문의 수는 25개예요. 그리고 본문이 보통 이제 5개에서 6개 덩어리로 쪼개지거든요. 그걸 각각을 하나의 지문이라고 계산하면 그 각각의 지문을 한글 2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첫 문장 읽으면 이 지문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라는 게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해석을 하겠죠.
내신 시험을 치는데 지문을 해석하고 앉아있다? 그 학생 절대로 시간 내에 다 못 풉니다. 첫 지문 보면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진지 쭉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떠오르려면 최소한 요약한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은 두 줄로 요약해서 암기하는 것이고 영문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각 지문에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주요 문법이 포함된 문장, 해석에 자신이 없는 문장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요약할 때는 챗GPT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정말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할 때는 마인드맵을 쓰는 요령으로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 마인드맵은 양이 너무 많아서 제 영상을 따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3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이런 장점이 있겠구나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을 제법 받는 학생들도 요약해서 암기한 훈련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에 가면 이 학습 방법이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몸에 익은 학습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시간 낭비 없이 바로 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의 변화가 좀 생기는데 모의고사 때는 어법과 어휘 문제가 각각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신에 가면 이 어법 어휘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늘어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9번 어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내신으로 넘으면 정말 어법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각종 문법 사항들을 다 물어보는데 모의고사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어휘 문제 제가 어휘 문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야 시간 두고 그냥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장 수집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어휘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 우리 아이가 중2, 3인데 고등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제가 방향성을 제시드렸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민되는 건 고등학교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순서를 지킬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주 타겟인 학원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좀 해준다, 언급해준다. 고등학교 과정을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강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잘 준비되어 있는 학원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세 단계로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3단계. 그냥 기출문제집 하나 덜렁 들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그 학원은 비전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또 관심 있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